3구역 같은 경우에 대표님이 올려놓으신 걸 네네네. 봤어요. 영상 보셨어요? 네네네. 네. 공공재개발이 그런 걸 뭐 쫙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저도 그걸 보고 나서 그 지도를 보면 볼수록 네네. 이거는 약간 진짜 위치가 좋다고 생각하시죠? 요새 느낌으로 딱 여기만 이렇게 집이 있고 천이 뒤에 흐르고 있고 앞에는 전철역이고 전철역이 있으니까 너무 메리트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1구역보다 더. 11구역은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건 천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천 끼고 있는 걸 좋아하니까 3구역은 지금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일단은 우리 기자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 제가 그 3구역이나 광명 뉴타운 일부 해제된 구역에 대한 그 얘기를 좀 했었죠. 맞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진행이 될 때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은 얼마 전에 이제 주민 설명회 끝났고 현재 이제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소유주분들이 아직 공공재개발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인식을 잘 못하셔서 왜냐면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법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개발 자체에 해당되는 사업이긴 한데 공공이 들어가니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거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구역이랑 비교하기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이미 11구역은 또 뉴타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철거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세대수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나중에 3구역까지 다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전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11구역이랑 3구역에 해당될 거고요. 3구역 쪽은 평지예요, 완전 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세대수가 한 2,310세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조합원 수는 얼마나 되죠? 조합원 수는 지금 한 1,5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거기는 이제 앞쪽에는 주상복합 형식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전철역이랑 연계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거는 이제 3구역이 어떻게 이제 또 일을 하느냐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어쨌든 전철역 250m 안에 있는 곳이 바로 3구역이기 때문에 3구역이 만약에 지금 이 순항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광명 사거리역에서는 가장 입지적으로는 괜찮은 곳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공재개발도 이 절차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이제 LH 토지주택공사랑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합심해서 하는 공공재개발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그 과정에 있고요. 아직 그러면 추진위원회 단계네요? 그렇죠. 그런 단계로.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의 진행 단계로 본다면 아직 조합 설립 단계는 아닌 건데 공공재개발은 조합이라는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데 일단은 이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는 거 동의서를 그전서부터 받았죠. 근데 이것도 조금 특히 3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조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동의서를 한번 딱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그때그때에 따라서 동의서를 걸치는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의 동의서는 가장 중요한 동의서죠. 그러니까 시행자, 그러니까 LH랑 이 소유자분들이랑 정확하게 이제 시행자 지정이랑 우리가 이제 국가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은 됐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마지막으로 이제 동의를 받는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직후에 그러면 조합 설립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면서 같이 갈 시행자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소유자분들이 그 전에 동의를 했다고 동의를 안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 동의를 해주셔서 66.7%를 채우셔야 빨리 진행이 된다는 거죠. 보통 이 타이밍에 들어가야 조합 설립됐을 때 가격이 약간 상승되는 재개발 같은 경우에 타이밍 지금 들어가야 되겠네 그러면. 그럼요. 들어가셔야죠. 이게
이미 그 전서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부터 이제 매도 매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그 면적에 해당이 돼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실거주를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었지만 그게 또 완화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이런 11구역이나 4구역 이런데 이제 투자 금액이 무거워서 지금 진입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곳에 이제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시는 예, 그런 과정을 밟으시면 되는 거죠. 5구가 많이 약간 국평이 일로 이동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요새는 한동안은 25평이 인기였는데 84, 그러니까 큰 평수로 다시 또 인기가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25평이 제일 그 소유주분들한테는 부담이 적은 금액인 거죠. 그렇죠. 네. 네. 5구 타입 들어가려면 네. 거긴 어떤 가격의 물건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게 개발 초기의 단계에 있는 구역이라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34평의 아파트를 입주권을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거를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건 사실은 아직 멀었어요. 감정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3구역 안에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일반 빌라 그러면 5구 타입의 25평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예. 그런 집은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죠. 있긴 있는데 네. 이게 대지 지분이 크다고 해서 무조건 감정평가가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빌라나 다세대나 그렇죠. 뭐 단독주택이나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세대 빌라의 보통 대지 지분이 이제 7평에서 8평 사이, 그다음에 전용 이 현관문 열고 들어가서 그 평수가 보통 이제 13평에서 15평 사이가 기본 지금 그 노후주택들의 평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25평에 입주권을 분양 신청하실 수 있는 컨디션은 된다. 그런데 내가 아예 애초에 나는 이제 30평대나 그 이상의 평형을 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평수가 좀 더 크거나 그다음에 감정평가가 더 잘 나올 것을 매수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그런 5구 타입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거 7, 8평 되는 거? 그런 거 투자금 지금 얼마? 지금 그러니까 매매 금액으로는요. 4억에서 4억 후반 정도 보시면 되고요. 4억 뭐 7천, 8천 정도.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노후주택들이니까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전세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오래된 집들이니까 전세보증을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 뭐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 이래서 초기 내가 실제 준비해야 될 현금은 보통 2억 후반 정도. 가용자금은 2억 후반 정도. 그렇죠. 예. 취득세 뭐 이런 거 다 부동산 복비 이런 거 하려면 한 3억, 예, 한 3억 정도. 예, 3억 정도를 준비하신다 그러면 조금 무난하게 찾아봐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보통 저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께서 예, 왜냐면 조금 혹시라도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괜찮은 물건들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뭐 2억에서 2억 초반대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예, 아직 그런 물건들이 쉽지 않네요. 그래도 2억 한 중후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몇 분이나 그렇게 대기를 걸어 놓으셨어요? 지금 한 5, 6분 정도 계시죠? 예. 수는 많네요. 네. 와.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금에서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시간도 좀 있어야 되고. 아니 그분들은 그냥 바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현금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 명의로 해서 사두셨다가 자녀분들이 그 차익을 전부 다 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걸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분들도 해드렸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 3억 투자하고 나중에 2, 3억도 더 내고 분담금까지 한 3억 낸다고 하면 5구 타입이 한 8억의 조합원은 가져갈 수 있는 느낌? 그렇죠. 조합원 분양가가 요새는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예. 그 정도. 지금 3구역의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의 이 컨디션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031년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긴 하는데 네. 그런데 정비사업 자체가 중간에 어떤 이슈가 있어서 또 잠깐 이제 주춤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2033년에서 요 정도 사이면은 충분히 3구역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다른 구역들은 다 아파트가 입주를 해서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졌겠죠. 네, 네. 그때 새 집이 딱 또 하나 생기는 거니까 거기는 딴 데는 좀 준신축이 되고 있을 때. 그렇죠. 네, 여기는 신축이 딱 되는 거니까. 네, 지금 광명뉴타운 어느 구역이든 25평의 입주권을 받으시려고 하면 최소 5억 중반 정도는 현금이 필요하시거든요. 예, 작은 금액으로 일단은 가능하시니까 대신에 이제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서 자녀분들 앞으로 해두시는 게 더 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금방 가니까 또. 그럼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게요. 예, 너무 빨리 가죠. 그러니까요.